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핵심,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거는요, 역시 거기서 민간업자한테 넘어간 그 수천억 원대의 자금, 그게 그냥 민간업자가 다 챙긴 것이냐, 아니면 그 최종 목적지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느냐, 이게 이제 논점이라고 했죠. 민간업자들이 다 챙겼다면 그 설계를 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어떤 지휘 책임 또는 설계 잘못, 뭐 이런 거, 뭐 일종의 뭐 행정 무능력,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많은 자금 중에 일부가 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아니면 성남시장 측에 들어갔다면 그거는 이제 뇌물범죄 내지는 뭐 보다 더 큰 범죄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걸 규명하는 게 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수사가 지금 뭐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직은 뭐 수사가 초창기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 대목이고, 그런데 어제 이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그 다음에 뭐 이 사람 직과 사무실, 화천대유 뭐 이런 곳에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갔죠. 거기서 이제 확보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영학이라고 회계사인데 이 사람은 천화동인, 그러니까 성남의 뜰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천대유고, 이 화천대유의 자회사가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현재 드러난 거는요, 뭐 그 추가로 뭐 4개 정도가 더 있다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1호부터 7호까지의 천화동인이 있는데 그 중에 5호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영학이라는 회계사입니다. 이 사람도 유동규,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 김만배, 그러니까 그 화천대유 100% 지분 소유자,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설계에, 그러니까 자금 배분, 수익 배분 이런 거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그 지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김만배 씨나 유동규 씨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쭉 대화한 내용을 녹취를 해서 19개의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정영학 씨가 왜 그랬을까? 아마 본인이 주범으로 몰리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추후로 드러날 일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거죠. 이 녹취록을 일부, 녹취록이 뭐 다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녹취록 내용의 일부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돼 있는데 언론 보도가 뭐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보도가 맞다 지금 이렇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그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거기에 자금,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대화들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런 겁니다.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천화동인 1에서 7호까지의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거죠. 등기부등본상의 대표나 소유주 외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다. 그걸 짐작해 하는 대화가 담겼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화천대유는 최근 3년 동안에 성남의 뜰에서 배당금을 577억 원을 받았고요. 천화동인은 1호부터 7호까지 해서 다 합쳐서 3,46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천화동인의 명목상 소유주는 누가 되어 있냐면 김만배 씨와 김만배 씨 가족, 지인, 뭐 후배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가진 게 4개.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씨가 각각 1개씩 가지고 있고, 남욱 변호사의 동료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 1개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실소유주가 별도로 있다 하면, 그러면 김만배 씨 본인 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 본인 거 외에 그렇게 하면 이제 3명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4개의 천화동인 실소유주는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런 짐작을 하고 있죠. 왜냐면 김만배 씨가 자기 뭐 누나 뭐 이런 사람들 명의로 해놓은 게 그게 뭐 사실상 김만배 씨 거나 아니면 다른 실소유주를 감추기 위해서 차명으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이니까 그런 것이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유한 차명 대주주 존재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이 녹취록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중앙일보에 나온 얘기인데,
직원들이 내가 실소유주가 아닌 걸 안다. 이 대화에 참여한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 그걸 다른 직원들이 알면 어떻게 해?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소유주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직원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그걸 혼내는, 우려하는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이고, 그럼 또 한 사람이 그럼 이 차명 지분으로 이제 얻은 수익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이런 대화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회사 지분을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돈을 만들고 나중에 회사는 없애버리면 어떻겠냐, 뭐 약간 이런 취지로 또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대화를 나눈 중에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주가 아닌 사람, 현재 명목상 그렇다는 거죠. 아닌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이 대화에 참여를 했을까요? 그 사람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또는 실소유주가 누가 있느냐 하는 문제고, 그러면 여기에서도 물론 중요하죠. 이 실소유주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국민일보, 경향신문 이런 데 보면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성남의 뜰 지분의 50% 플러스 한 주, 이걸 가지고 있는 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에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죠. 뭐 좌동규, 우진상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상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진상이라고 아마 비서실에 있었던 모양인데 그 두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사람인데, 경향신문 국민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씩 10억 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영학 회계사가 수억 원대의 현금 뭉치가 찍힌 사진, 이것도 제출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한 인물들에게 전달됐음을 보여주는 자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와 관련해서 경향신문은 뭉칫돈의 내역과 사진을 제출했다. 이렇게 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신문이 또 이렇게 보도를 한 걸 봐서는 아마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것이 뭉치 돈다발, 물론 그건 돈다발이니까 그걸 뭐 직접 누구한테 전달해주는 그 장면을 찍은 건 아니죠. 돈다발, 이게 이제 찍혔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를 이제 검찰에 제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결국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에게 10억 원대 이상, 예를 들었는데 그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이상이 전달됐다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의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 사장 직무대리 겸 기획본부장,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경기도지사도 그런 얘기 했었죠. 최근에. 아니, 이 대장동 이 개발의 주요 설계는 내가 했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는 실무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 지시했고 유동규 씨는 실무적으로 그걸 완성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유동규 씨가 설계 실무자이고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설계자,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백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됐는데, 그럼 이 뭉칫돈 나누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한테 돈이 전달됐다면 그게 유동규 씨를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핵심 인물인데. 그렇게 따지면 결국 이 돈에 적어도 10억 원대 이상이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한테 전달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전달된 이 돈이 그 사람이 최종 목적지냐, 아니면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지사가 최종 목적지냐. 이거는 이제
규명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현재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유동규 씨한테 집중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수사의 방향이 유동규 씨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수사의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초기 이제 이만큼 정도 싹을 보고서 아유 싹수가 놀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성급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분명한 거는 이 사람들이 수익 배분 구조를 하는데 대화를 나누는 녹취록 중에 실소유주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하는 대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것 중에 그 뭉칫돈 이런 것들, 이게 뭐 10억 원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뭐 1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요 관계자한테 건네졌다라고 하면 그 중에 유동규 씨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유동규 씨는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의 최종 목적지가 궁금해진다. 플러스 이 돈 말고 정말 그러면 다른 돈은 또 안 흘러 들어갔을까? 왜냐면 이거는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뭐 이 19개라는 녹취록도요, 본인이 관여한 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여러 차례 또 이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분배를 하거나 논의를 하거나 뭐 이랬을 텐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 이화영 전 의원, 지금 킨텍스 사장, 그리고 경기 평화부지사를 했던 사람, 그 사람의 전 보좌관 이한성 씨가 천화동인 1호 대표로 돼 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실소유주는 누구냐? 이한성 씨가 실소유주냐? 아니면 그 실소유주가 따로 있느냐? 이것과 연결시켜서 보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꼬리가 잡힌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최측근한테 돈이 건네졌다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인 것으로 보이니까, 거기에다가 이한성 씨까지 나왔고, 이렇게 되면 뭔가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결고리,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단계 아닌가. 아직도 수사 초기지만 이게 이제 수사 중기나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수사 의지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이 연결고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의 연결고리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뭐 덮느냐 덮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의 몫이겠죠. 아니면 언론의 몫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